지금 당신의 손에 들린 것은 무엇인가요? 안녕? 오늘 하루는 어땠어요? 혹시 지금도 머릿속이 수만 가닥의 실이 엉킨 털신뭉치처럼 복잡한 채로 무심코 이 영상을 누른 건 아니죠? 아니 어쩌면 그 복잡함이 너무나도 절실해서 무언가 돌파구를 찾고 싶은 마음에 이 영상을 누른 걸까요? 어떤 이유에서든 정말 잘 왔어요. 이곳은 잠시 모든 것을 멈추고 당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공간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당신이 지금 이 순간에도 너무나도 꽉 쥐고 있어서 하얗게 질려버린 당신의 손, 그리고 그 손에 들린 것들을 하나씩 아주 천천히 내려놓는 순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당신의 인생의 방향이 얼마나 부드럽게, 그러나 얼마나 거대하게 바뀌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려놓는다. 이 말을 들으면 어떤 기분이 드세요? 마치 내가 가진 유일한 무기를 버리는 것 같은 느낌. 벼랑 끝에서 붙잡고 있던 마지막 동아줄을 놓아버리는 것 같은 아찔함. 내 존재의 일부가 뜯겨나가 텅 비어버릴 것 같은 허전함. 어쩌면 손해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떠오를지도 모르겠네요. 그런데 오늘 제가 당신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그 생각에 아주 작은 균열을 내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내려놓는 것은 잃는 것, 로스가 아니라 새로운 것을 담기 위해 공간을 만드는 것이라는 사실. 즉, 가장 위대한 얻음이라는 것을요. 잠깐,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함께 상상 연습 하나만 해볼까요? 아주 편안하게 눈을 감으셔도 좋고 창밖 먼 곳을 바라보셔도 좋아요. 자, 질문 하나 드릴게요. 만약 내일 아침 당신의 눈을 떴을 때 마법처럼 지금 당신을 짓누르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내려놓은 상태라면, 그게 일이든 관계든 돈 문제든 미래에 대한 불안이든 전부 사라졌다면 그 첫날 아침 당신은 뭘 하고 있을까요? 어디에 있을까요? 누구와 함께 있을까요? 그리고 거울에 비친 당신의 얼굴, 그 표정은 어떨까요? 아마 지금은 막연하게 느껴질 거예요. 괜찮아요. 그 답 아직 몰라도 괜찮습니다. 대신 오늘은 이 영상이 끝날 때까지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그리고 영상이 끝났을 때 다시 한번 이 질문에 스스로 답해 보세요. 아마 당신의 대답에 스스로가 놀라게 될 겁니다. 1장, 우리는 왜 놓지 못하는가? 익숙함이라는 감옥. 혹시 당신의 서랍 속 깊숙한 곳, 혹은 옷장 맨 윗칸에 몇 년째 한 번도 쓰지 않았지만 버리지 못하는 물건 하나쯤은 꼭 있죠? 이거 비싸게 주고 산 건데 언젠가 한 번은 쓸지도 몰라. 이 옷에 얽힌 추억이 있는데 하면서 말이에요. 참 이상하죠. 지금의 나에게는 아무런 쓸모도 없고 공간만 차지하는 불편한 존재인데 왜 우리는 그것을 붙잡고 있을까요?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설명하는 여러 이론이 있지만 그중 하나가 바로 심리적 점유 효과, Psychological Ownership Effect랍니다. 한번 내 것이라는 꼬리표가 붙은 것은 객관적인 가치보다 훨씬 더 높게 평가하는 심리적 편향을 말해요. 설령 그것이 현재의 나를 불편하게 만들더라도 그것을 잃는다는 행위 자체를 손실이라고 인식하기 때문에 고통스럽게 느끼는 거죠. 우리가 놓지 못하는 것은 단순히 낡은 물건뿐 아닙니다. 1. 낡은 생각. 나는 원래 내성적인 사람이라 사람들과 잘 못 어울려. 나는 뭘 해도 끝까지 못해. 와 같은 스스로에게 붙여넣은 낡은 정체성. 이 생각이 더 이상 사실이 아닐지라도 수십 년간 나라고 믿어왔기 때문에 이 꼬리표를 떼어내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2. 지친 관계. 나를 존중해주지 않고 만날 때마다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관계. 머리로는 이건 아니다 라고 수없이 변해오면서도 그래도 이 사람 말고 날 알아준 이가 누가 있겠어. 오랜 시간 함께 했는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라는 생각에 묶여있죠. 여기서 우리가 붙잡고 있는 건 그 사람이 아니라 혼자가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과거의 시간에 대한 미련입니다. 3. 무의미한 일. 더 이상 성장도 보람도 느낄 수 없는 일. 매일 아침 영혼 없이 출근하면서도 그래도 이만한 월급 주는 곳이 어디 있어. 나가면 뭘 해야 할지 막막해. 라는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버텨냅니다. 이것은 안정이 아니라 불확실성에 대한 공포 때문에 스스로를 가두는 것과 같습니다. 혹시 당신도 지금 무언가를 꽉 붙잡고 있나요?
그렇다면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물어봐 주세요. 나는 이것이 정말로 필요해서 붙잡고 있는 걸까? 아니면 단지 익숙해서 놓지 못하는 걸까? 익숙함은 포근한 담요와 같습니다. 우리를 따뜻하게 감싸주지만 동시에 우리의 시야를 가리고 움직임을 제약하죠. 익숙함이라는 달콤한 독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를 가장 깊고 어두운 곳에 묶어두는 가장 강력한 족쇄일 수 있습니다. 2장, 붙잡음이 주는 거대한 착시, 안정인가, 정체인가. 붙잡고 있으면 안정적인 것 같죠. 변화가 없으니까 안전한 것 같고요. 마치 거친 파도가 몰아치는 바다에서 작은 부표 하나를 필사적으로 붙잡고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놓으면 당장이라도 깊은 바닷속으로 가라앉을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그 작은 부표를 붙잡고 있는 동안 저 멀리서 우리를 구하러 오는 거대한 구조선이나 우리를 새로운 대륙으로 이끌어줄 멋진 범선을 놓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부표에만 집중하느라 고개를 들어 수평선을 갈아볼 여유조차 없으니까요. 제 아주 가까운 친구, 제이의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제이는 모두가 선망하는 대기업에서 12년을 꼬박 일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완벽했어요. 안정적인 월급, 번듯한 직함, 예측 가능한 미래. 그러나 그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가슴에 돌덩이가 내려오는 기분으로 출근 준비를 했고 일요일 저녁만 되면 이유 없는 불안감에 시달렸죠. 그의 진짜 꿈은 자신만의 작은 공방을 차려 가구를 만드는 것이었죠. 주말마다 취미로 나무를 만질 때만 살아있음을 느꼈지만 그는 회사를 그만둘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왜냐고요? 그를 지배했던 단 하나의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이 안정적인 월급과 직함을 놓으면 나는 끝이야.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실패자가 될 거야. 그는 회사를 안전지대라고 믿었지만 사실 그곳은 그의 영혼을 서서히 갉아먹는 위험지대였습니다. 결국 그의 몸이 먼저 신호를 보냈습니다. 극심한 번아웃과 공황 증상으로 그는 더 이상 회사를 다닐 수 없게 되었고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내야만 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이 무너질 줄 알았습니다. 세상에 낙오자가 된 기분이었죠. 그런데 퇴사 후 몇 주가 지나자 이상한 감정이 찾아왔습니다. 두려움과 함께 찾아온 그 감정은 바로 아찔할 정도의 자유였습니다. 더 이상 아침에 일어나기 싫어 몸부림치지 않아도 되고 의미 없는 보고서를 쓰며 밤새우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비로소 그는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그 후 1년, 그는 퇴직금의 일부로 작은 작업실을 얻어 그토록 원했던 가구 디자인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수입도 불안정하고 모든 것이 서툴렀지만 그의 얼굴에는 지난 12년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생기가 돌았습니다. 얼마 전 만난 그가 이런 말을 하더군요. 내가 그 부표를 붙잡고 있을 땐 몰랐어. 그게 나를 살리는 게 아니라 더 큰 바다로 나아가지 못하게 막는 족쇄였다는 걸. 놓고 나니까 비로소 내가 얼마나 좁은 세상에 갇혀 있었는지, 얼마나 넓은 세상에 나를 기다리고 있었는지 보이더라. 제2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이 지금 안정이라고 믿고 꽉 붙잡고 있는 그것, 혹시 당신의 가능성을 가두는 정체는 아닐까요? 3장. 여백의 힘. 비움은 공허가 아닌 창조의 시작. 자, 다시 한번 상상해 볼까요? 지금 당신의 양손에 반짝이는 조약돌이 가득 쥐어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손에는 과거의 성공과 영광이, 다른 한 손에는 과거의 상처와 후회가 담겨 있습니다. 손안이 가득 차서 묵직합니다. 이때 누군가 당신에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향기로운 꽃 한 송이를 건넵니다. 혹은 당신의 인생을 바꿔줄 황금 열쇠를 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것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일까요? 아주 간단한 이유입니다. 이미 당신의 두 손이 가득 차 있으니까요. 그 꽃을 받으려면, 그 열쇠를 잡으려면 반드시 먼저 손에 쥔 죄악돌들을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인생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흔히 무엇을 더 가질까, 무엇을 더 이룰까를 고민하지만 어쩌면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기꺼이 놓을 수 있는가입니다. 놓으면 그 자리에는 빈 공간, 즉 여백이 생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여백을 두려워합니다. 비어 있으면 허전하고 불안하고 무가치하게 느껴지니까요.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로 우리 자신을 채워야만 안심하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스케줄을 꽉 채우고, 관계를 꽉 채우고, 머릿속을 온갖 정보와 걱정으로 꽉 채웁니다. 빈 공간을 견디지 못하는 것이죠. 하지만 동양화의 정수는 바로 이 여백의 미에 있습니다. 빽빽하게 채워진 그림보다 텅 빈 공간이 있기에 그림은 깊이와 상상력을 얻습니다. 음악에서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격정적인 연주 뒤에 찾아오는 찰나의 쉼입니다. 그 침묵이 있기에 다음 음이 더욱 빛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어있는 것은 공허가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가능성으로 채워지기를 기다리는 창조의 시작점입니다. 새로운 기회, 새로운 사람, 새로운 통찰, 그리고 무엇보다 진짜 나 자신을 만날 수 있는 신성한 공간입니다. 당신의 삶에 여백을 허락하세요. 그 빈자리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곳에서부터 당신의 가장 위대한 창조가 시작될 테니까요. 4장. 멈춤과 방향전환. 노를 놓아야 키를 돌릴 수 있다. 혹시 낯선 도시에서 길을 잃어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지도를 보며 열심히 걷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한참을 가다 보니 전혀 엉뚱한 곳에 와 있는 거죠. 그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더 빨리 걷는 것? 아닙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멈춰 서는 것입니다. 일단 멈춰 서서 주변을 둘러봐야 비로소 내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앞만 보고 정신없이 걸어갈 때는 절대 보이지 않던 것들이 멈춰 서야만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바로 이 멈춤과 같습니다. 인생이라는 길 위에서 잠시 걸음을 멈추고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배를 모는 선장의 비유를 들어볼까요? 당신이 인생이라는 배의 선장이라고 해봅시다. 당신의 목표는 행복의 섬에 도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지금 불행의 섬을 향해 힘차게 노를 젓고 있습니다. 아무리 빨리, 아무리 열심히 노를 저어도 방향 자체가 틀렸기 때문에 당신은 결코 행복의 섬에 닿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멀어질 뿐이죠. 이때 필요한 것은 더 강력한 노가 아니라 노젓기를 잠시 멈추고 배의 방향을 결정하는 키를 돌리는 것입니다. 키를 행복의 섬 쪽으로 돌리고 나면 그 후에는 아주 작은 노력이 순풍을 만나 당신을 원하는 곳으로 자연스럽게 이끌어 줄 겁니다. 우리가 놓지 못하고 붙잡고 있는 것들은 바로 이 잘못된 방향으로 젓고 있는 노와 같습니다. 그것이 나를 힘들게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멈추는 것이 두려워 관성적으로 계속 붙들고 있는 것이죠. 내려놓는다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항복도 아닙니다. 그것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가장 지혜롭고 용기 있는 방향 전환입니다. 지금 당신의 삶에서 잠시 멈추고 방향을 점검해야 할 영역은 어디인가요? 어떤 노를 내려놓아야 당신의 배를 진짜 가고 싶은 곳으로 돌릴 수 있을까요? 5번째, 무한한 존재로서의 나를 만나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이름표를 가슴에 붙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이름표가 자기 자신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죠. 나는 555 회사의 대리다. 나는 누구의 엄마다. 나는 40살의 평범한 남자다. 나는 빚이 있는 사람이다. 나는 상처받은 사람이다. 이런 이름표들은 우리의 사회적 역할이나 현재 상태를 설명해 줄 수는 있지만 결코 당신이라는 존재의 본질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것들은 당신이 입고 있는 옷이나 쓰고 있는 모자와 같습니다. 언제든 벗고 다른 것으로 갈아입을 수 있는 것들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옷이 마치 내 피부인 것처럼 착각하고 그 옷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거나 다른 옷을 입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합니다. 대리라는 옷을 벗으면 내 존재가 사라질 것 같고 엄마라는 옷을 잠시 내려놓으면 죄책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그 모든 이름표가 붙기 전 어떤 존재였나요? 당신은 어떤 것으로도 규정되지 않는 순수한 가능성 그 자체였습니다. 마치 어떤 그림이든 그릴 수 있는 하얀 캔버스처럼 어떤 음악이든 연주될 수 있는 고요한 침묵처럼 말입니다. 우리의 본질은 한계가 없는 무한한 존재, infinite being입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나를 규정하고 옥죄던 그 낡은 이름표들을 하나씩 떼어내는 행위입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믿었던 단단한 껍질을 깨고 나오는 과정이죠. 안종적인 직정인이라는 이름표를 내려놓으면 당신 안에서 잠자고 있던 자유로운 예술가의 가능성이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상처받은 사람이라는 이름표를 내려놓으면 당신 안에서 웅크리고 있던 치유자의 가능성이 기지개를 켭니다. 평범한 사람이라는 이름표를 내려놓으면 당신 안에 숨겨져 있던 비범한 창조자의 가능성이 눈을 뜹니다. 이것이 바로 내려놓음이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특정한 역할이나 과거의 경험 속에 갇혀있던 제한된 나에서 벗어나 무엇이든 될 수 있고 무엇이든 창조할 수 있는 무한한 나를 다시 만나는 것.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아, 나는 그저 누군가의 엄마나 어떤 회사의 직원이 아니었구나. 나는 이 우주와 연결된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창조자였구나. 중간 성찰. 당신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것. 자, 여기까지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당신의 마음속에 무언가 희미하게 떠오르는 것이 있죠? 아, 어쩌면 나에겐 저것일지도 몰라. 이것만 없으면 참 좋을 텐데. 놓아야 하는데 차마 놓지 못하고 있는 것. 혹은 놓으면 분명히 더 나아질 것 같은데 그 결과가 너무나 두려워서 애써 외면하고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이든 좋습니다. 지금 판단하거나 비난하지 말고 그저 떠오르는 것을 가만히 바라봐 주세요. 마치 강물에 떠내려가는 나뭇잎을 보듯 그저 지켜보는 겁니다. 그것이 오랜 관계일 수도 있고 나를 갉아먹는 습관일 수도 있고 과거의 상처나 실패의 기억일 수도 있고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일 수도 있습니다. 마음속에 그것을 살짝 아주 가볍게 올려두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상상해 봅시다. 아까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만약 당신이 그것을 정말로 내려놓았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것을 내려놓고 맞는 첫날 아침, 알람 소리에 눈을 떴을 때 당신의 가슴은 어떤 느낌일까요? 무겁던 돌덩이가 사라진 듯한 가벼움일까요? 아니면 낯선 허전함일까요? 창문을 열었을 때 그때의 하늘은 어떤 색일까요? 당신 옆에는 누가 함께 있을까요? 아니면 오롯이 혼자만의 고요함을 즐기고 있을까요? 거울 앞에 선 당신의 얼굴에는 어떤 표정이 떠오를까요? 두려움? 후련함? 아니면 아주 오랜만에 보는 낯선 미소? 그 상상 속의 당신을 지금 가만히 느껴보세요. 그 느낌이 바로 당신의 영혼이 진짜로 원하는 방향일지도 모릅니다. 6장. 위대한 창조는 놓음에서 시작된다. 역사를 바꾼 위대한 창조자, 예술가, 혁신가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놓아버림의 대가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붙잡음이 아니라 놓음을 통해 위대한 도약을 이루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천재 화가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완벽주의자로 유명했지만 동시에 수많은 미완성 작품을 남겼습니다. 그는 하나의 작품에 집착하며 끝을 보려 하기보다 새로운 영감이 떠오르면 미련 없이 붓을 놓고 완전히 새로운 스케치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위대한 발명과 예술은 과거의 성취에 대한 집착이 아니라 낡은 것을 놓아버리는 용기에서 탄생했습니다.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는 자신이 세운 회사에서 쫓겨나는 인생 최대의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성공한 창업가라는 이름표를 강제로 떼어버려야 했죠.
하지만 그는 훗날 이 시기를 내 인생 최고의 사건이라고 회상했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초심자의 마음으로, 비기너의 마음으로 돌아갔을 때 비로소 그는 기존의 틀을 깨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구상할 수 있었고, 이는 훗날 픽사의 성공과 애플로의 화려한 복귀, 그리고 세상을 바꾼 아이폰의 탄생으로 이어졌습니다. 그가 만약 쫓겨난 애플에 대한 원망과 과거의 영광을 놓지 못했다면 결코 그런 창조는 불가능했을 겁니다. 화가 피카소는 어떤가요? 그는 청색시대, 장미시대, 입체파 시대 등 끊임없이 자신의 화풍을 바꾸었습니다. 하나의 스타일로 이미 거장의 반열에 올랐음에도 그는 그 성공과 익숙함을 기꺼이 내려놓고 미지의 영역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가 만약 처음 성공을 안겨준 스타일에 안주했다면 우리는 그의 다채롭고 위대한 예술 세계를 결코 만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들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더 높이 점프하려면 몸을 한껏 웅크려야 한다는 것을, 더 위대한 무언가를 만들려면 두 손이 완전히 비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과거의 성공, 안정적인 현재, 익숙한 방식, 이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상상도 못했던 새로운 세계의 문이 열립니다. 자, 이제 당신에게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만약 당신의 인생에서 지금 당장 단 한 가지만 내려놓을 수 있다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어요? 당신을 지치게 하는 사람일까요? 당신의 시간을 훔쳐가는 나쁜 습관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도전을 가로막는 오래된 두려움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쉽게 떠오르지 않고 마음속에서 여러 가지가 뒤엉켜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어쩌면 그 복잡함과 망설임이 바로 당신이 가장 먼저 내려놓아야 할 것일지도 모릅니다. 완벽히 내려놓아야 한다는 그 강박 말이에요. 7장. 마음의 자원을 회복하는 가장 빠른 길. 내려놓으면 우리 마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이것은 단순히 기분 탓이나 심리적인 효과에 그치지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 뇌의 작동 방식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정신적 에너지를 인지 자원이라고 부릅니다. 이 자원은 하루에 쓸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어요. 마치 스마트폰 배터리처럼요. 그런데 우리가 무언가를 억지로 붙잡고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걱정과 불안. 이 관계가 깨지면 어떠지? 회사를 그만두면 뭘 먹고 살지? 와 같은 걱정은 백그라운드에서 계속 실행되는 앱처럼 우리의 인지자원을 끊임없이 소모합니다. 분노와 원망, 과거에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은 고사양 게임을 계속 켜놓은 것처럼 엄청난 에너지를 잡아먹습니다. 자기 검열과 통제, 실수하면 안 돼, 완벽해야 해 라는 생각으로 스스로를 억누르는 것 역시 배터리를 빠르게 닳게 합니다. 이렇게 불필요한 집착과 부정적인 감정에 대부분의 인지자원을 소모하고 나면 정작 중요한 일에 쓸 에너지가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고 창의적인 활동을 하고 진정으로 나다운 삶을 설계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가 고갈되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피곤하고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는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내려놓음을 실천하는 순간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마치 스마트폰의 불필요한 앱들을 한 번에 종료시키는 것처럼 우리의 정신적 에너지가 극적으로 회복됩니다. 갑자기 머릿속을 뒤덮고 있던 안개가 걷히고 숨통이 트이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회복된 소중한 마음의 자원을 우리는 비로소 진짜 중요한 곳에 쓸 수 있게 됩니다. 나를 성장시키는 새로운 배움에,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깊은 있는 교감에, 오랫동안 미뤄왔던 나만의 꿈을 실현하는 데에 말이죠. 내려놓는 것은 에너지를 잃는 행위가 아닙니다. 오히려 여기저기 흩어져 새어나가던 나의 에너지를 다시 나에게로 되돌려 온전히 나를 위해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가장 강력한 에너지 충전법입니다. 8장. 내려놓음 실천법.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기. 그래. 내려놓아야 한다는 건 알겠어.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맞아요. 수십 년간 짊어지고 온 거대한 짐을 하루아침에 내려놓으려고 하면 그 무게에 짓눌려 오히려 주저앉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 작고 사소하고 만만하게 보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것은 내려놓기 근육을 키우는 훈련과 같습니다.
작은 아령부터 시작해서 점차 무게를 늘려가듯이 말이죠. 실천법 1. 하루 5분. 물리적 디지털 미니멀리즘. 매일 딱 5분만 시간을 내어 당신의 공간에서 불필요한 것 하나를 비워내는 연습을 해보세요. 더 이상 입지 않는 옷 한 벌. 언젠가 읽겠지 하며 쌓아둔 낡은 잡지 한 권. 쓰지 않는 볼펜 한 자루. 스마트폰 배경화면을 차지하고 있지만 누르지 않는 앱 하나. 스팸으로 가득 찬 이메일 편지함 정리하기. 이 작은 행위는 단순히 공간을 정리하는 것을 넘어 나는 무언가를 보낼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성공 경험을 뇌에 심어줍니다. 이 작은 성공이 쌓이면 더 큰 것을 놓을 수 있는 심리적 저항력이 길러집니다. 실천법 2. 두려움과 정면으로 대화하기. 우리가 무언가를 놓지 못하게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은 실체가 없는 유령과 같아서 피하려고 할수록 더 커지고 무서워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유령과 직접 대화를 나눠야 합니다. 조용한 곳에서 종이와 펜을 준비하세요. 그리고 당신이 놓기를 두려워하는 그것에 대해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솔직하게 답을 적어보는 겁니다. 내가 만약 5555를 내려놓는다면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예, 그 사람과 헤어지면 평생 혼자 늙어 죽을 것이다. 회사를 그만두면 당장 다음 달 월세 낼 돈이 없을 것이다. 그 최악의 상황이 정말로 일어날 확률은 몇 퍼센트인가? 0%에서 100%. 만약 그 최악의 상황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나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 내가 가진 자원이나 도움을 청할 곳은 어디인가? 예, 친구에게 잠시 신세를 얻을 수 있다. 단기 아르바이트를 구할 수 있다. 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알아볼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 이 과정을 거치고 나면 우리가 상상했던 재앙은 생각보다 비현실적이거나 설령 일어나더라도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두려움의 실체를 직면하면 그것은 더 이상 나를 지배할 힘을 잃게 됩니다. 실천법 3. 감사와 축복으로 떠나보내는 의식. 내려놓는다는 것이 버린다는 부정적인 행위가 아니라 졸업시킨다는 긍정적인 행위로 인식을 전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작은 의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떠나보내고 싶은 관계, 일, 혹은 과거의 기억에게 편지를 써보세요. 편지의 내용은 원망이나 분노가 아니라 감사와 축복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나를 힘들게 했던 오에게. 그 시간들 덕분에 나는 내면의 힘을 기를 수 있었고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나에게 그런 가르침을 주어서 고맙습니다. 이제 나는 이 배움을 안고 새로운 길을 떠나려고 합니다. 당신도 당신의 길 위에서 부디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이 편지는 붙이지 않아도 좋습니다. 쓰는 행위 자체가 중요합니다. 다 쓴 편지는 조각조각 찢어서 버리거나 안전한 곳에서 태우면서 그것이 내 삶에서 완전히 떠나갔음을 시각적으로 확인하는 의식을 치르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별에도 예의가 필요하듯 나의 일부였던 것들을 존중하며 떠나보낼 때 우리는 비로소 미련 없이 새로운 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실천법 4. 몸으로 먼저 놓아보기. 마음이 복잡할 때는 몸을 먼저 움직이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깊은 날숨 쉬기.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아주 천천히 입으로 후 소리를 내며 몸 안의 모든 공기와 함께
걱정거리가 빠져나간다고 생각하며 내뱉어 보세요. 이것을 여러 번 반복합니다. 요가나 스트레칭은 몸의 긴장을 푸는 동작들은 마음의 긴장을 푸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뭉친 어깨나 등을 풀어주는 동작은 무의식적으로 짊어지고 있던 마음의 짐을 덜어내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연 속에서 걷기. 아무 생각 없이 흙길을 걷거나 흐르는 물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복잡한 생각의 고리를 뜯어내는데 도움이 됩니다. 혹시 지금까지 무언가를 해보고 싶었지만 시간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시작조차 못한 일이 있나요? 어쩌면 진짜 이유는 그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마음에, 당신의 삶에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여백이 없어서일 수도 있습니다. 이 작은 실천들이 바로 그 여백을 만드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9장. 새로운 선언. 나는 오늘 내려놓기로 선택합니다. 이제 아마 조금씩 느껴질 거예요. 내려놓음은 상실이나 끝이 아니라 가장 위대한 시작이라는 것을. 패배가 아니라 진정한 나 자신으로 돌아가기 위한 가장 용감한 승리라는 것을. 그 시작은 낡은 지도를 버리고 새로운 지도를 그릴 수 있는 자유입니다. 그 시작은 무한한 존재인 당신이 무엇이든 창조할 수 있는 텅 빈 캔버스입니다. 그 시작은 당신의 삶에 기적과 같은 새로운 기회들이 흘러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여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이 바로 그 첫날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결심하는 바로 그 순간이 당신 인생의 두 번째 장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자, 괜찮다면 저를 따라 마음속으로 혹은 나지막히 소리내어 선언해 보시겠어요? 이 선언은 당신의 무의식에 새로운 길을 내는 약속이 될 겁니다. 나는 오늘 더 이상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모든 것을 사랑과 감사와 함께 내려놓기로 선택합니다. 나는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의 평화와 가능성을 선택합니다. 나는 나를 옥매던 낡은 이름표를 내려놓고 나의 무한한 본질을 선택합니다. 나는 통제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삶의 흐름을 신뢰하기로 선택합니다. 나는 두려움을 내려놓고 사랑과 용기를 선택합니다. 나의 두 손은 이제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어 있는 손으로 나는 나의 가장 멋진 인생을 창조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이 놓는 바로 그 순간, 당신 인생의 키가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아주 미세한 변화처럼 느껴질지 몰라도 그 작은 각도의 변화가 시간이 지나 당신을 상상도 못했던 완전히 새로운 목적지로 데려다 줄 겁니다. 당신은 결국 당신이 진짜 가고 싶었던 바로 그 길 위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클로징. 당신의 새로운 아침에게. 이제 영상이 거의 끝나갑니다. 우리가 맨 처음 나눴던 질문 기억나시나요? 만약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지금 붙잡고 있는 걸 전부 내려놓은 상태라면 당신은 뭘 하고 있을까요? 어디에 있을까요? 누구와 있을까요? 그리고 얼굴 표정은 어떨까요? 아까보다 조금 더 선명하게 그려지나요? 그 상상 속 당신의 모습이 조금 더 가까이 느껴지나요? 그 모습이 바로 당신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는 내면의 나침판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 안에는 이미 그 길을 걸어갈 충분한 힘과 지혜가 잠재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그 힘을 깨우는 작은 불씨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내려놓음은 단 한 번의 이벤트가 아니라 매일매일의 작은 선택이 모여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오늘부터 그 작은 선택을 시작해보세요. 당신의 삶은 분명 놀라운 방식으로 변화하기 시작할 겁니다. 오늘 밤은 부디 무거운 짐을 잠시 내려놓고 편안한 잠에 드시기를, 그리고 내일 아침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당신의 빛나는 삶을 응원하며 지금까지 빛나는 에알린 채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